자, 2026년 기술의 미래,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스콧 갤러웨이의 아주 도발적인 예측을 가지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화려한 과대 광고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이 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죠? 내 집에 로봇을 들여놓는 건 정말 최악이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스콧 갤러웨이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무조건 기술이 최고다 하는 그런 맹목적인 낙관론자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과대 광고 조정기예요. 지금 기술이랑 AI 분야에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잖아요. 이 거품이 곧 꺼지면서 아주 혹독한 현실 점검을 받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제일 뜨거운 감자, AI부터 들여다봐야겠죠? 지금 AI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가장 심하게 부풀려져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4%. 와,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엔비디아의 GPU 시장 점유율입니다. 거의 독점이죠. 그런데 갤러웨이는 바로 이 막강한 힘이 곧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독과점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면요. 경쟁자들한테는 그야말로 나를 공격해달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좋은 타겟이 되는 거죠. 갤러웨이는 이 독점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세 가지 위험 요인을 딱 짚어주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AI 덤핑입니다. 값싼 제품으로 시장을 그냥 확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거품이 꺼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재밌는데 사실상 모든 기업이 지금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버블, 이거 한번 보세요. 발표된 프로젝트 수는 무려 240%나 늘었는데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곳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전력입니다. 전기요. 지금 계획된 데이터 센터들을 다 돌리려면 글쎄요, 원자력 발전소 250개를 새로 지어야 할 정도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I에 대한 거품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갤러웨이가 진짜 가치가 숨어 있다고 보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크게 주목하지 않는 미래에 숨겨진 승자들은 과연 누구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경쟁,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테슬라가 엄청 시끄럽게 홍보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에 예상되는 자율주행 운행 횟수를 보면요. 웨이모가 무려 900만 회, 반면에 테슬라는 10만 회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과대 광고 말고 진짜 데이터를 보면 승자는 사실상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갤러웨이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AI의 진짜 잠재력은요, 우리가 맨날 쓰는 챗봇 같은 언어 모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바로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시스템처럼 이 AI 기술이 현실 세계와 만나는 지점에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세상에서요. 자, 숫자 100만. 이게 뭘까요? 아마존이 혼자서 굴리고 있는 산업용 로봇의 숫자입니다. 놀라운 건 이게 미국 전체에 있는 다른 모든 로봇을 다 합친 40만 대보다도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압도적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갤러웨이가 빅테크 주식 중에 아마존을 최고로 꼽는 겁니다. 그럼 2026년에 가장 핫할 섹터는 어디일까요? 갤러웨이는 바로 우주 산업을 지목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이 몰리고 기업 가치도 가장 크게 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알던 우주 관광 수준을 넘어서요. 이제는 우주 물류 그리고 국방 분야로까지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는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좀 더 우리 삶과 밀접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예측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10대 청소년들 4명 중 3명, 그러니까 75%가 AI 친구나 애인 같은 AI 동반자를 써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 가상관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넓게 퍼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 갤러웨이가 던지는 경고는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사회성도 없고 성적인 교류도 없는 그런 새로운 남성 종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들이 젊은 세대를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다음은 올해의 악덕으로 꼽힌 예측 시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집단 지성의 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거든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내부 정보를 아는 몇몇 사람들이 얼마든지 시장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갤러웨이는 이걸 모든 내부자 거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식당이나 항공산업은 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영화산업만 여전히 30에서 40%나 쪼그라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AI와 숏폼 비디오라는 거대한 운석 두 개가 지금 할리어드에 그대로 내리꽂히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건 단순한 시장 예측을 넘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바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갤러웨이는 우리가 리스크를 완전히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위 나쁜 리스크들 있죠? 암호화폐, 스포츠 도박, 밈주식 같은 것들이요. 여기에 인생을 거는 반면에 정말 중요한 좋은 리스크들, 예를 들면 친구에게 진심을 표현하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같은 이런 리스크는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용기를 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올바른 리스크를 감수하고 계신가요?